네. 자, 잘했습니다. 지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선 파트를 조금 선 파트를 한 타임 만에 끝내는 게 사실 좀 무리긴 했는데 뒷부분만 살짝만 좀 복습을 하면 요렇게 했었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눴었죠. 첫 번째가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이었는데 선 파트 어떻게 했었지? 우리 첫 번째 파푸스 정리를 했습니다. 맞죠? 그렇지?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라고도 하죠. 삼각형 모양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공식만 딱 적으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어떻게 되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정확히 2배가 된다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입니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좌표 두 개가 필요하거나 또는 기울기와 좌표 하나를 알 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적었었지? 정점 문제. 정점 찾기. 다른 말로 항등식과 직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요까지 좀 디테일하게 했었고 네 번째가 두 직선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요것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일단 두 직선의 방정식이 함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한번 누가 답해 볼래?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해주세요 빨리. 성준이? 기울기가 다르다. 그렇죠. M과 M'이 다르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평행 말고 일치 먼저 할까?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도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Y 절편이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수직 조건 어떻게 되죠? 수직 조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맞니? 맞죠 여러분? 요거는 수상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교점이 생기려면 x 계수비랑 y 계수비가 다르면 되고 일치하려면 x의 계수비,
y의 개수비 상수비까지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x의 개수비는 같고 y의 개수비랑 같고 상수비만 다르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어떻게 되죠? 수직 조건은 x의 개수비의 곱과 y의 개수비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지,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까먹으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점이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차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디스턴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넣는데 점의 좌표 x1, y1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공식도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 할 때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지? 까먹고 치매 걸렸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이 괜찮은 거 하나를 좀 추가하자면, 자, 아까 문제도 그렇고 요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수직 이등분선 의 의미야. 자, 수직 이등분선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어떤 선분 A와 점 A와 점 B를 이어놓은 선분 AB가 있어. 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은요, 이게 성질은 뭐가 있냐면 점 A와 점 B의 중점을 지난다 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선분 AB 기울기와 수직이 된다, 요거를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쵸? 맞지?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첫 번째,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AB의 기울기와 수직을 이룬다. 아우,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지수 두 개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맞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두 개라는 뜻은 미지수 두 개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쌤이 조금 같이 풀어봅시다. 혹시 풀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내가 몇 번 불러야지. 블랙라벨 76쪽에 25번이랑 2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풀어봤나? 여기 성질 풀었어? 여기
한번 풀어볼까? 지금 25번, 26번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죠?
같이 해볼까? 자, 25번 문제부터 같이 해볼게요. 문제는 읽어봤죠? 25번. 원점 O와 두 점 AB에 대하여 삼각형 AOB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 ABC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삼각형 ABC는 CA와 CB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C의 좌표 AB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갑니다. 자, AB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제 얘로 인해서 이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 AOB의 넓이는 6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12예요. 이 넓이는 12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AB는 이제 다시 쓸 거야. AB를 다시 쓸 거고 또 다른 점 C에 대해서 CA와 CB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러면 이 점 C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선분 AB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여기 만약에 C가 있다라고 하면 C1이라고 해볼까? CA랑 CB 길이가 똑같아지죠. 또 여기에 C2가 있다라고 하면은 C2A랑 C2B가 똑같아지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맞잖아. 이등변 삼각형의 또 성질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이게 수직이 되죠. 맞죠? 수직이 되고 밑변을 이등분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점 C는 점 C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을 좀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암산되나요, 여러분? 몇 콤마 몇이야? 말해주세요. 4,2 맞나요? 그 다음에 선분 AB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우리 선분 AB의 기울기를 알면은 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죠. 자, 선분 AB의 기울기 얼마죠? 2에서 6, 4 증가할 때 4에서 0,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녹색 선,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겠네요. 이거 이해되겠어? 맞지? 그러면 이 녹색 선, 수직 이등분선의 식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y는 기울기 x 1이고 그 다음에 4,2 지나야 되니까 4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C의 좌표 A, B를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되지. 왜? A를 넣었을 때 B가 얼마가 돼야 돼? 얘는 A, A-2가 되는 거 맞죠? 그치? A-A-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C점이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AOB와 넓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라고 할까? C를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아까 12가 넓이였으니까 12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맞죠? 디스턴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좌표 알고 요 좌표 알기 때문에 A 하나 문자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신발끈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맞죠? 신발끈이 좀 편하긴 할 것 같아. 뭐부터 적어볼까? A부터 적을까? B부터 적을까? 6,0 6,0 2,4 A,A-2 그 다음에 다시 6,0 수미상관 해서 여기 얼마 나와줘야 돼? 넓이가 12가 나와줘야 돼. 구해보면 이거 두 개 곱하면 24 이거 두 개 곱하면 2A-4 이거 두 개 곱하면 0 이거 두 개 곱하면 0 이거 두 개 곱하면 4A인데 마이너스 4A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에 A-2 한 개 얼마 나와줘야 돼? 12가 나와줘야 돼. 자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을 여기로 넘기면 24가 되고요. 여기를 식을 좀 정리를 하면 2A에서 마이너스 4A 2A에서 4A 빼고 6A 빼면 마이너스 8A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 빼기 4 플러스 12 얼마지? 얼마죠? 32 오케이 암산 좋습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하라 했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곱을 할게요. 절대값 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어차피 둘 다 양수돼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8로 나누고 제곱을 할까요? 8로 나누고 제곱합시다. 요렇게 나눠놓고 양변을 8로 나눠놓고 이거를 양변을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고요. a는 1 또는 7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지? 1사분면 위에 있는 C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이 되면 1,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로 와버리지. 여기가 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죠. 물론 넓이는 똑같을 수 있지만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은 안 돼. 그러려면 이 좌표는 7,5가 돼줘야 된다. A가 7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7,5니까 답은 35가 돼요. 맞죠? 경은이 이거 괜찮아요? 민재 따라왔어? 성준이 따라왔나? 성준아 많이 졸려? 괜찮아요? 나연이 따라왔어? 좋습니다. 자 26번도 이 수직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보자. 이거 지워도 되죠?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근데 이게 A, B, C가 좌표가 안 나와 있지. 이런 경우에는 너무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 그리거든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무게 중심을 G라고 하고. 자 그려볼까? 막 그렸어요. A, B, C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있대요. 중선 끌어서 무게 중심 G까지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확보를 했어. 그 다음에 A, B, B, C, CA의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A, B의 중점의 좌표가 L
2,1. BC의 중점의 좌표가 M 4,-1. 그 다음에 CA의 중점의 좌표가 N A, B 미지수 두 개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BM과 LM이 서로 수직이래요. 뭐랑 수직이라고? BM과 얘와 LM 얘가 수직이랍니다. 오, 그래? G에서 LM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가 4루트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다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야? 이 길이 자체가 4루트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때 요 좌표 AB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그림을 진짜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쌤처럼 그냥 막 그려봐요. 이 그려야 풀 수 있어. 이거는 안 그리면 못 푸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이거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푼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지각력이 좀 많이 타고난 사람, 그렇죠? 이제 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려야 됩니다. 자, 봐봐 얘들아. AB의 중점, BC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AC와 평행하겠죠. 이거 알았지? AB의 중점, BC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AC와 평행합니다. 그러면 얘와 BN과 LM이 수직이 된다라는 뜻은 여기도 수직이라는 뜻 아니야? 맞지? 이해되나? 이해되나요? 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BN은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는 정보로 파악하면 선분 LM의 수직 2등분선이 되죠. 그쵸? 왜 그렇지? 이거 왜 수직 2등분선이죠? 쌤, 수직은 맞는데 이게 2등분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왜죠? 지금 여기가 2등분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도 2등분 돼야겠지. 그쵸? 닮음에 의해서, 그쵸? 얘랑 닮음이고 얘랑 닮음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N을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맞지? 이거 두 가지 뭐 쓸 수 있죠? L과 M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수직이다. 그렇죠? 기울기는 수직이다.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이 중점의 좌표 얼마지? 3, 3, 얼마야? 0이죠. 3,0이고. 자, 요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요 LM 기울기 2에서 4죠. 2 증가할 때 1에서 -1, 2가 감소했죠.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BN선은 기울기가 1이어야겠죠. 얘는 기울기가 1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 중점 3,0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B에서는 Y는 X -3이 됩니다. 맞죠? 기울기 1이고 3,0을 지나니까 선이 하나로 결정돼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 콤마 a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그 다음에는 지금 요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를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봐봐. 이거 몇 대 몇이죠? 2대 1.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대 몇이죠? 느껴지나 이거? 몇 대 몇인지? 그렇지, 1대1이죠. 왜? L도 중점, M도 중점이야. 그러면 L과 M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요 전체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2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1대2가 되려면 이 길이 비는 1대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쌤은 이 문제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어느 곳에도 풀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을 거야. 쌤은 요 2대1과 1대1을 어떻게 표현하고 좀 직관적인 용어를 씁시다. 물론 정확한 용어는 아니야. 통분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2랑 1 더하면 3이죠. 전체 길이가 3이야. 1과 1도 더하면 2야. 전체 길이가 2예요. 이게 서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길이 3과 전체 길이 2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은 얘를 4대2로 바꾸고 얘를 3대3으로 바꾸면 이 길이가 나오죠. 자, 4대2, 3대3으로 바꾸면 이게 그 전체 길이가 6, 전체 길이가 6이 돼서 이 b가 똑같아져. 그래서 무슨 말이 되냐면 3대 1대 2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해낼 수 있어요. 맞죠? 이거 이해되겠어? 2대 1과 1대 1을 최소 공배수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숫자 전체 합이 똑같아져서 요 길이 b가 딱 나오죠. 3대 1대 2 이렇게. 이거 내 말 알아들었어? 지금 이거? 이제 따라왔네. 그러면 요 1이 차지하는 길이가 4루트 2니까 요 2가 차지하는 요 길이는 8루트 2가 되고요. n에서 요까지 전체 길이는 12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끝났죠?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할게요. 우리가 요점의 좌표 3,0을 알고 있고 n의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을 했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얼마? 12루트 2가 되면 되겠지. 적어볼까? a-3의 제곱 플러스 요것도 a-3에다 0 빼면 a-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얼마라고? 12루트 2가 돼. 양변 제곱할까?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은 이거 제곱하면은 288 되겠네.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와우 136
35는 0이 되고 이 인수분해가 되나? A 요거 어떻게 되지? 9랑 15 되겠네요. 그렇죠? 9랑 15 하고 15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는 15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그렇죠? 무게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9가 되면 안 될 것 같죠? 마이너스 9 되면은 2점의 평균치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A는 15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15,1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80. 이 문제 어렵죠? 직접 그려봐야 풀 수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얘들아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도형을 직접 그려야 돼. 그렇죠? 직접 그려야 되고요. 첫 번째 직접 그리기. 두 번째 이거 수직 이등분 성질을 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직접 그렸을 때 수직 이등분 선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성질은 어떤 성분의 중점을 지난다와 그 성분과 기울기가 수직을 이룬다. 요 두 가지를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꿀팁 같은 건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학생 때도 이거 아는 친구들 있었을 텐데 이제 무게 중심과 요중점을 연결한 요점과 요점이 공존할 때 이 비를 나누는 방법인데 이 2대1과 1대1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 최소 공배수 6을 똑같이 맞춰서 4대2, 3대3 만들어 놓고 3대 1대2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한번 핵심을 짚었고요. 이 문제 좀 좋은 문제라서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영훈이 이거 괜찮나요? 이제 따라왔어? 성준이 괜찮죠? 나연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쌤한테 꼭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꼭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 파트 조금만 해보자. 오늘 원 조금만 하고요. 숙제 그렇게 많이 안 낼게. 오늘 원 파트는 이거 지울게요. 원 파트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가 솔직히 다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다 나와서 쌤이랑 하나하나 조금 음미하면서 같이 풀어보자. 자, 3번 원입니다. 자, 오늘 원에서 조금 다루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첫 번째, 원의 기본형,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입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 얘부터 다뤄볼게요. 원이 뭐죠?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야? 어허이? 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원이 뭔가요? 그렇지. 정확합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좀 크게 그릴까? 큼직큼직하게. 와우. 솔직히 좀 잘 그렸다. 아닌가? 좀 찌그러졌나? 미안합니다. 이거 나 원파트 할 때마다 좀 긴장해. 원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때 그 같은 거리는 또 다른 말로 뭐죠? 이게? 그렇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봐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 임의의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거잖아. 맞죠? 즉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과 y제곱이 합이 반지름 R의 제곱이 되는 점들의 모임인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원의 방정식. 요게 원의 방정식이야. 맞죠? 어떤 점들의 모임이라고? x, y의 점들의 모임인데 이 x, y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의에 의해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라는 것은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반지름 r제곱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이게 원의 방정식 기본항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표준형, 일반형을 다뤄드릴 텐데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기본형 원이야. 기본형 원은 반지름이 잘 그렸다. 반지름이 중점이 항상 0,0이고 이 중점이 항상 0,0인 원을 기본형 원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하죠? x축, y축 평행 이동을 해요. 봐봐. x축으로 이 원의 중심을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점이 1로 바뀐단 말이에요. 반지름은 어떻게? 유지됐죠. 그렇죠? 이씨, 승부욕 생기는데? 착시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원의 크기가 똑같은데 달라 보이죠? 그게 이제 유명한 착시현상이죠. 그렇죠? 실제로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여기 이제 좌표축이 그려져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작아 보이고 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커 보여. 근데 이 좌표축을 없애는 순간 이게 크기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지면은 이게 식이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되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돼? 0,0일 때 원의 방정식이 이건 건 이해했잖아. 맞죠?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유지되고 중심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x에 a 넣고 y에 b를 넣었을 때 원래 식과 똑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맞죠? 즉 x에 a를 넣고 y에 b를 넣었을 때 원래 0,0, 00 넣었을 때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x-a, y-b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원리 좀 설명하는 게 민망하긴 해. 왜냐면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많이 다뤘지. 얘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얘를 여기다 안 붙이고 함수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여기다 많이 붙였지.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표준형 방정식. 자, 그리고 얘가 이제 2차 함수의 표준형이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뀌잖아. 역시나 원의 방정식도 이 친구를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요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다. 이 2차 함수랑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민망하니까 빨리 지워버려요. 자, 얘는 잘 안 나오죠? 거의 다 여기 내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좀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봐봐. 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총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미지수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봐. 하나, 둘, 세 개야. 맞죠? 그러니까 정보가 총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얘도 미지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야. 그렇죠? 역시나 이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랑 똑같아. 정보가 3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나는 세 점의 좌표를 주거나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세 점의 좌표를 주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주죠? 정말 대표적인 걸로는 이런 게 많지. 뭐 있어? Y축에 접하는 원 또는 X축에 접하는 원 또는 Y축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줘요.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원부터 해볼까?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원은 원의 반지름과 원의 반지름과 뭐가 같다는 거야? Y축으로 평행한 이 이동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맞지? Y축으로 B만큼 이동하고 그러면 반지름도 B가 된다는 거야. 즉 얘랑 얘랑 같아진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 R과 어떻게? X축으로 평행한 이동 거리가 똑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원점에서 이동한 X축, Y축 평이동한 거랑 반지름이랑 셋 다 같아진다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를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나? 경원이 알아들었어? 성준이 맞지? 네,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얘 좀 설명해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이야.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과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점 두 개가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때 자 말씀드릴게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은 좀 편하게 생각해보자.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와야 돼. 자, 얘와 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만들려면 이 친구들을 없애줘야 돼요. 맞지? 직선의 방정식에는 2차 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느냐? 쉽게 갑니다.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되죠. 그렇죠? 어떤 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와 얘를 그대로 적는데 그대로 적는데 이 친구 앞에다가 K라는 개수를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원은요. 봐봐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맞죠?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봐봐. K가 무슨 값이든 간에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이 친구가 0이 되면 되잖아요. 맞지? 그 말은 뭐냐? 이 친구가 0이 된다? 이 원을 지난다라는 뜻이고 이 친구가 0이 된다? 이 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0, 얘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점은 바로 두 원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뭐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색깔이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기도로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K가 무슨 값이든지 간에 얘 0, 얘 0이 되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 0, 얘 0을 만족시키는 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즉, 이 K 값에 따라서 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창이 다 날아가고 딱 정확하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나? 나연이? 성질 이거 이해돼? 경훈이 이거 이해돼? 민재 이거 이해되니? 응,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걸 여기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 몇 개 재밌는 걸 해보자. 83쪽에 여러분들 83쪽에
홀수번 세 개만 풀어보자. 1번, 3번, 5번만 한번 지금 시도해 봅시다. 83쪽에 1번, 3번, 5번 홀수번만 좀 시도를 해봅시다.
1번 해야 하나? 1번 같이 볼까요? 동준이 다 풀었어? 1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일반형 원이 두 직선에 의하여 4등분됐네요. 자, PQR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얘를 그리기 위해서 일반형의 상태로는 원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하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시면 되거든요. 자,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줍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만들어지고 추가 상수 플러스 4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상쇄시켜주면 되죠. y도 똑같아. y제곱과 마이너스 6y를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추가 상수는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 12를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상수를 싹 다 우변으로 넘기면 식이 아주 깔끔해지죠. 맞지? 이건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작은 원이네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1이죠. 1.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직선 y는 px와 y는 qx 플러스 r이 이 원을 4등분한대요. 맞죠? 자, 느껴져? 어떤 원을 4등분한다라는 뜻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고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되는 데죠. 그렇지? 맞죠? 원의 중심을 둘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두 직선끼리는 수직이 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직선 봐봐. 이 직선은 y절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 무조건. 그러면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p 값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0,0과 몇 콤마 몇이야 원의 중심 3,2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p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왔어? 따라왔니? 민지 오케이? 자, 그러면 q 값은 이 직선의 수직이 돼야겠죠? 요 직선의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쌤 y절편 r은 어떻게 구하나요? 아까 말했지만 원의 중심 3,2는 여전히 지나야 되죠.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r이라 두고 3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죠? 3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r은 2분의 13 돼야겠지. 왜?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2분의 13 더해야 2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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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나? 경훈이 했나요? 성준이 이렇게 했죠? 네, 좋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요. 5번 문제만 하나 딱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조금만 하자. 자, 블랙라벨 스텝 2에 그 유형 1번이랑 유형 3번만 푸세요. 그러니까 유형 1번 원의 방정식 1, 2, 3, 4, 5, 6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아직 하지 말고 자취는 아직 하지 말고 유형 3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요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스텝 1은 그 한 페이지 81쪽 한 페이지 그렇죠? 스텝 1은 81쪽 한 페이지 스텝 2는 유형 1, 3 그리고 고쟁이는 스텝 1만 풀어봅시다. 알겠죠? 스텝 1만. 자, 이거 5번만 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도형의 방정식은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느낌이야. 한 3시간 수업해야 되겠다. 5번 문제.
중심이 4, 4분면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그냥 아예 원을 특정 지어줬죠. 봐봐. 이거잖아, 맞지? 너무 못 그렸다. 다행히 대놓고. 야 잠깐만. 씨. 안 할래.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xy, 요 원위에 있는 점들 xy에 대해서 뭘 만족시킨대? 얘를 바로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9 해야 되고 y-1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야 되고 그럼 플러스 10 딱 떨어지네. 그럼 요 값이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이 스몰 m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얘는 중심이 어디야? 얘도 원의 방정식이잖아. 중심이 어디죠? 3,1이에요. 3,1에서 원을 이제 만들 거야. 중심이 3,1인 원을 만들 건데 이 원의 좌표들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원 위에 이 원에 있는 좌표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려면 가장 작은 점은 이거죠. 얘와 얘를 이은 선에서 이 친구 반지름을 빼준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요게 제일 작은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이은 선에서 반지름을 추가한 원, 이제 요 원이 가장 큰 원이 될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쌤 설명해 볼게. 자,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지? 1과 3이니까 여기 루트 10이니 루트 10 맞지? 그러면 루트 10에서 이 길이 요 반지름 얼마야? 2를 빼면 그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m은 루트 10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라지 m은 루트 10 플러스 2.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면은 가장 커진다. 그렇죠? 이원 너무 못 그리긴 했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라지 m 스몰 m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거 다 나눠주세요. 이거 쌤이 좀 그 시간 얼마 없어서 좀 빠르게 설명하긴 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잠깐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진짜로? 민재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못했죠? 괜찮습니다. 쌤 이거 너무 빨리 설명했어. 성준이 이거 괜찮나? 아닌 것 같은데. 나연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고요. 여러분들 쌤 그 다시 카톡으로 숙제 문제 제대로 보내줄 테니까 오늘 준 거 선 파트 문제 풀고 남은 시간 좀 더 공부하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 스탑 버튼 눌러주시겠어요?